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입니다. 오늘은 1980년 11월 14일 가보겠습니다. 11월 14일차 방송입니다. 1980년 신군부 시대로 가볼까 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언론 통폐합된 날입니다. 강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언론사들을 폐간하고 없애고 대표적인 걸로 몇 개로 묶고 해서 언론이 통폐합된 날, 언론의 뭐 제삿날 뭐 그런 겁니다. 오늘 초상날이죠. 언론 초상날. 이 전두환 정권이 자행한 악행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악행, 언론 통제. 그리고 언론 통제가 가능하도록 언론을 통폐한 날이 바로 오늘 1980년 11월 14일입니다. 전두환은 강제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언론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통폐합하는 그런 정책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12 사태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일당은 전국에 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 포고령을 내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언론 검열을 시작합니다. 검열이 되지 않은 기사나 뉴스는 단 한 줄도, 단 한마디도 국민에게 전달될 수가 없었죠. 이를 위해서 같은 해 2월 1980년 2월에 그 보안사에, 그러니까 군대예요. 군대 보안사에 바로 전해에 계엄령을 바로 전에 12월에 선포했으니까 이제 군인들이 모든 걸 장악해서 하는 겁니다. 삼권을. 그래서 이제 1980년 2월에 군대 보안사 내에다가 언론반이라는 걸 만듭니다. 군바리 새끼들이 뭐 언론을 아나? 그래서 언론반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언론인들을 회유하고 또는 언론사의 논조가 당시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민주화의 부정적인 성향으로만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민주화라는 거는 뭐라고 할까, 그 막 되게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막 이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논조로만 내보낼 수 있도록 그 언론사를 회유하고 논조를 전환시키는데 노력을 합니다. 언론 공작을 하게 되는 거죠. 보안사 언론실에서, 언론반에서 작동한 이 언론 공작이 바로 다음해 11월 언론 통폐합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전 작업인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의 지시 아래 1980년 오늘 방송협회, 신문협회, 이런 각종 언론인 협회들이 총회를 엽니다. 총회를 열어서 결의문을 하나 발표를 하는데 이 결의문이 대한민국 언론의 개혁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 언론을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폐합을 스스로 하겠습니다. 내지는 나라에서 주도하는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겠습니다. 라고 결의문을 강제로 낭독하게 되는 날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 언론사가, 우리나라의 언론사가 신문 28개사, 방송이 무려 29개, 통신 7개 해서 대표적인 언론사가 64개였습니다. 그러니까 64개의 언론사가 있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18개로 그냥 통폐합이 됩니다. 그래서 신문사는 28개에서 절반인 14개로, 방송사는 29개에서 3개로, 그 다음에 통신사는 7개에서 단 1개로, 그래서 이제 18개로 강제로 통폐합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정기 간행물이 당시에 우리가 170종이 넘었는데 이게 170종이 그 많은 정기 간행물 중에 172종이 강제 폐간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회사만 없어진 게 아니라 1000명 이상의 언론인들이 해직을 당하죠. 이때 해직 언론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통폐합의 대상은 어떻게, 그러면 이들이 잣대를 들이댔느냐,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1980년 4월부터 이 통폐합 대상을 선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주 또는 그 소속되어 있는 기자, 여타 종사원들 대상으로 해서 동향 파악을 하죠. 이들의 논조라든가 기사 내용, 이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자기들에게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인가를 일단 구별을 해내고 그 구별에서 이제 제외된 그런 분들,
당시 민주화를 좀 더 많이 외치고 기사화했던 그런 언론사들을 이제 없애버리는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안사에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사업자들, 언론사주들을 협박을 하기 시작하죠. 회유하고 협박하고 죽을래? 뭐 잡혀가야 정신을 차려? 두드려 맞아봐야겠어?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 당시에 이 언론 통폐합을 거부하거나 당시 계엄 당국에서 요구하는, 전두환이 요구하는 논조를 쓰지 않을 경우 상당한 위해가 가해질 거다라는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협박을 하게 시작을 합니다. 보안사 대공처에서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이제 이 언론 사주들을 한 군데로 집결을 시킵니다. 어디로 하냐면 각 지역마다 보안대들이 다 있어요. 이 보안대 사무실로 모이게 해서 그 자리에서 포기각서를 쓰게 합니다. 우리 언론사를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회사 문 닫겠습니다. 이렇게 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대표가 부재 중이다. 그러면 총무부장 오라고 해. 법인인간 갖고 와. 법인인간 없어? 사용인간 갖고 와. 없어? 와서 그냥 지장 찍어. 이런 식으로 해서 포기각서를 다 받습니다. 근데 그 포기각서를 쓰는 그 보안대 분실, 지방 분실 안에는 당시에 옆에 권총을 차고 더러는 착검까지 한 그런 군인들이 부동자세로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강압인 거죠. 위압을 가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포기각서를 쓰게 한 그런 상황이게 되는 겁니다. 이 언론 통폐합의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들을 몇 새끼 살펴보면 이상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재. 이 사람은 당연히 군발인데 보안대 군인이었는데, 보안사에서는 이상재를 강전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 계급이 준입니다. 장교가 아니야. 준이에요. 하사관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상재가 어마어마한 파워를 부립니다. 이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이 언론반에 있었거든. 근데 이 이상재는 나중에 국회의원도 합니다. 준이 출신 국회의원, 아마 우리나라 최초일 거야. 준이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허문도라는 작자입니다. 허문도. 이 사람은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데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나중엔 통일부 장관까지 하는 허문도라는 사람이 있고요. 일전에도 한번 뭐 다른 거 비선, 아니 측근 정치 같은 거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실세 얘기할 때 이 전두환 시절에는 삼허가 최고의 실세였습니다. 비선은 아니지. 이들은 다 공직을 갖고 있으니까 비선은 아닌데 최고의 실세. 지금의 문고리 3인방 까고 있네. 이 사람들에 비하면 조적지열, 십상시 웃기고 있네. 조적지열. 이 삼허에 비하면. 이 삼허가 민간인 출신 허문도, 대령 출신 허삼수, 역시 대령 출신 허화평, 이렇게 3명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물론 TV조선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비선 실세 얘기하고 그 최순실, 박근혜 얘기를 할 때 증인으로 당시에 박근혜를 관리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최순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귀뜸을 해줬다고 하면서 허화평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실세 얘기하면서. 다른 거는 그 허화평하고 지금의 그 어이없는 실세들하고 다른 거는 비선이냐 아니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 허화평이 비서관, 나중에 이제 군복을 벗고 청와대에서 전두환이 대통령 할 때 비서관 할 때 전두환이 코드 1, 허화평이 코드 2였지 노태우가 코드 2 아니었습니다. 노태우의 다 그 후배들이고 부하들이었는데 노태우가 이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1980년 11월 14일 날 있었던 전두환 정권 하에 자행됐던 악행 중에 대표적인 악행, 언론 통폐합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당시의 실세들 3호 한번 살펴봤습니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11월 14일자 방송 언론 통폐합을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용기였습니다.